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에머니 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사원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게 그 월급에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오늘 좀 잠 온다. 점심을 바로 먹게 방송을 하는 건데 좀 목소리가 좀 느려지시네요. 느려집니다. 최근에 뭐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예, 자산 분야,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심했죠. 그 중에서 또 뭐 기회를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기회 손실이 또 많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에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참여들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피부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간 지내셨습니까, 사부님? 예, 뭐 저 역시도 금융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진 그 충격을 고객과 함께 받았고요. 네. 이럴 때 뭐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를 네. 또 한번 뭐 현실적으로 좀 느꼈고요. 네네. 오늘도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숲을 좀 더 보고자 하는 노력. 그렇죠. 예, 그래서 나무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숲을 보고자 하는 노력. 그게 좀 전에 이 뭉치께서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컸고 또 코스닥 쪽의 반등이 또 컸고 시장에 관심도 코스닥 쪽이 많은데 오늘 뭐 말씀드릴 뭐 내용도 큰 흐름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에서 그렇죠. 이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소품종 이런 이 체계로 넘어가는 거 뭐 이런 게 큰 맥락으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인터넷과 정보 그리고 사물이 연결되는 그런 사회 이쪽에서 어떤 투자 기회를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라고 부르죠. IoT, 사물 인터넷 맞죠? 예. 예. 그래서 보면 뭐 저희가 항상 방송하는 것도 모르면 당한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부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도 보면 큰 메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부님의 명 강의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 또 아시다시피 그 뭐 강의 파일을 올리시고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뭐 되도록이면 오디오 파일보다는 비디오 파일을 청취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청취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주시죠. 예.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네. 그리고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된 이후에 네. 세계 경제는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넘어왔고 이런 저성장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이런 이 세계 경제의 큰 변화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신자유주의. 예,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효율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장 우선주의가 소멸되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 기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저성장에 침체된 세계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각국은 여러 가지의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를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수요는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경제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공급 사이드, 그 다음에 수요 사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총수요. 신자유주의 이후의 세계 경제의 총수요는 상당히
정체가 됐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의 총 수요, 이 수요가 정체가 되니까 주로 한국을 포함한 이런 아시아의 제조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그런 교역량들이 줄어들고 뭐 이와 같은 이 전 세계 수요 정체는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의 어떤 이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각국 중앙 정부들이 한계에 봉착한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 위기 충격이 한번 오고 나면서 이제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수요도 둔화되고, 예, 그러니까 물건을 찍어내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재고가 쌓이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악순환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계에 봉착한 세계 교역량을 늘릴 것이냐, 총 수요를 다시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사물 인터넷, IoT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게 IoT를 좀 풀었으면 인터넷 오브 싱즈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물 인터넷.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혁신적인 신기술에 의해서 어떤 그 연결성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2008년도 9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산물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이 교역을 위해서는 연결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선진국들이 이제 배우게 된 게요. 90년대의 세계 경제가 상당히 또 한 번 이제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90년대 세계 경제의 침체가 약 한 20여 년 동안 획기적인 그런 연결성이 확대가 되면서 세계 교역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 세계 교역량이 증가시켰던 연결성의 확대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는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동서 간의 연결이 확대가 됐고요.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동서 간, 특히 또 유럽의 연결성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신흥국들이 성장을 하고 이데올로기가 후퇴를 하면서 신흥국들의 이동,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를 통해서 연결성이 물리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90년대 이후에 IT 그리고 인터넷에 의한 네트워크가 확대가 되면서 연결성이 확대가 되니까 세계 교역량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약 한 20여 년에 걸쳐서 세계의 경제가 호황을 누렸었죠. 이러던 게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정부가 이 총수요를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이번에도 역시 그러면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혁신적인 어떤 연결성의 확대를 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선진국이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수요 정체 국면에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성을 레벨업을 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성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혁신과 신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또 보면은 이 선진국 중심의 어떤 세계 경제의 질서를 새롭게 짜가는 뭐 이런 거하고도 이제 일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그 연결성의 레벨업이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됐고, 향후에 사물 인터넷이 어떤 연결성을 증대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요. 1990년대부터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화와 더불어서 IT와 인터넷, 이런 컴퓨터의 발전으로 해서 세계는 200억 개 이상의 연결을 확대시켰고요. 여기에 2000년대 초반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그런 이 모빌리티에 의해서 연결성이 또
굉장히 늘어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변이 되는 그런 연결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인구수를 추월을 해서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명 이상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100억 개 이상의 어떤 연결이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한 2, 3년 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으로 해서 향후 약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세계의 연결성이 500억 개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여기를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시스코에서 최근에 발표된 그런 자료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예,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1차, 2차, 3차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렇지. 지금의 어떤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산업혁명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이 실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라고 하는 거를 먼저 그럼 설명을 드리고,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1776년에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유럽과 영국은 본격적으로 중상주의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죠. 이런 사회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18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증기선과 수력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이런 1차 산업혁명 중에서 특히 방적 기계를 자동화시키는데, 이 방적 기계, 우리가 이제 옷감을 짜는 이 방적 기계에 증기선을 이용을 해서 옷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어떤 산업혁명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인류가 생활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의식주,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옷감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 옷을 짜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여성들이 옷감을 짜는데 엄청난 시간을 투여하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만드느라고 네.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방적 기계를 통해서 옷감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이 부여가 돼요. 네. 예,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증기선의 이 발명은 인간을 옷 제작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이 옷 제작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남는 시간을 노동 집약적으로 이 제조업들이 커지게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옷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런 1차 산업혁명이 1879년에 에디슨이 700번을 실패하고 701번째 백열 전구를 발명을 하면서 그동안 전기, 화학, 석유, 철강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던 이런 어떤 산업의 발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게, 에디슨의 백열 전구의 발명은 인간을 어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줍니다. 네네. 1차 산업혁명이 인간을 옷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라고 하면은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은 낮에 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는 껌껌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밤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자야 됐었죠. 이게 에디슨의 백열전구의 발명으로 해서 인간이 밤에도 활동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라든지 어떤 활동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게 되고, 그리고 이 백열전구에서 어떤 전기, 화학, 철강의 이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2차 산업혁명은 중후장대 산업의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20세기에 그동안 쭉 진행되어 왔던 그런 산업의 발전이고, 이거를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죠. 그렇죠. 이런 2차 산업혁명이 또 한 번의 발전의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1960년대 중반경부터 컴퓨터라고 하는 전자기기가 발명이 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컴퓨터,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한번 살펴보면요. 1973년에 인터넷 프로토콜인 TCP/IP의 기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빈트 서프와 밥 간이 네트워크를 지향하자 해서 모든 컴퓨터를 하나의 통신망 안에 연결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인터넷이 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인터넷을 1973년도에 모토로라에 근무하는 마틴 쿠퍼가 휴대전화를 발명을 하면서 3차 산업혁명이 태동을 합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이 1960년대 후반에 태동을 해서 1970년대, 80년대에 꽃을 피우게 되는데, 바로 이거는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인간을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 3차 산업혁명은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전화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죠. 네네. 이렇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중후장대 산업의 그 어떤 이 부가가치의 하락을 그 IT 전자기기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이제 키우게 되면서 인간을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이런 3차 산업까지가 진행되어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아마도 인간을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혁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사물과 인터넷을 서로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형 로봇을 만들자.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을 육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자 라고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산업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쭉 지금 살펴봤고요. 네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 그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시간에는 요 정도 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그 산업혁명의 역사, 저희가 뭐 1차, 2차, 3차 산업에 대해서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씩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으니까 어떤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지금 현재 펼쳐지는 4차 산업에 관심들 많이 있죠. 이런 변화를 알아야지만 또 그 속에서 또 투자에 대한 기회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